9월 10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네, 기존의 김혜정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면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제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서는 구름이 많겠고 낮 동안 강원 영서 중남부에서는 곳곳에 비가 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서 중남부에서 5mm 미만입니다.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예상 최저기온은 20도,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29도입니다. 현재 원주 지방 기온 2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이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의 초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슈퍼위크라고 하는데요. 경선 일정과 대선 판세 점검해보고요. 매주 금요일은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강원 소방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청 앞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강원 소방 노조 출범 소식 들어봅니다. 9월 10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지속돼 관계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원주환경청은 경기 강원 접경 지역에서 국내 최초 발병한 ASF는 그동안 차단용 울타리 설치, 포획과 제거, 야생 멧돼지 폐사체 소독, 매물 처리 등의 지속적 노력에도 제동에 걸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청은 발생지 인접 지역에 대한 야생 멧돼지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확산세 조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횡성에서 생산되는 초소형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가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 뛰어난 품질과 활용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횡성구는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제주 중문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 우천 일반 산업단지 비피코가 생산하는 포트로를 비롯해 지역 관련 기업과 산업을 집중 홍보합니다. 평창군이 올 6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한 어울림픽 평창 문화도시 조성사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올 5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과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어 6월 문화도시 지정 신청과 8월 1차 서면 검토를 거쳐 오는 16일 제4차 현장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박빙승부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 여야 대선 경선 레이스의 초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대선 판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여야의 대선 경선 주자들의 불꽃 튀는 레이스가 지금 달아오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번 주말까지 유력 대선 주자들이 강원도를 대거 방문해서 관심이 또 쏠리고 있죠. 우선 대선 경선 일정에 막을 올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강원도에서 이른바 슈퍼위크를 만든다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취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대전 충남과 세종 충북에 이어서요. 11일 대구 경북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 강원 지역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경선 결과는요. 지난 8, 9일 이틀간 실시한 온라인 투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일요일까지 실시하는 ARS 투표를 합해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좀 대목을 보면요. 12일입니다.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리는 강원 합동 연설회에서요. 강원도 지역 경선 투표 결과와 함께 민주당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동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 국민선거인단은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금으로선 전체 한 220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1차 선거인단 발표는 전체 선거인단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인 64만 명 정도가 이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대선 그 경선 레이스의 초반 흐름을 좀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 강원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득표 활동도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강원행이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가요. 어제 그 춘천에 있는 강원도당과 원주 등을 방문해서요. 강원도 공약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이들 후보들이 좀 주목할 것은 좀 이구동성으로 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좀 겨냥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국정을 이끌 비전이 없는 반헌법적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네. 직격탄을 날리고 좀 날을 세웠고요. 음. 그 민주당의 그 경선 레이스에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최근에 그 도내에 거주하는 호남 출신인 1,003명의 지지 선언에 이어서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정인조 천주교 춘천교구 주교자 성당 사목협의회 총회장, 뭐 박무봉 도의원 등을 좀 영입을 해서요. 공동 본부장으로 선임을 해서 좀 굳히기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또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 이낙연 후보 캠프를 보면요, 여성 지지자들의 좀 지지 선언 행사를 갖고요, 이번 주말 역전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기세입니다. 그럼 이번 주말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강원도 쇠몰이가 최고조에 달할 걸로도 예상되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강원도 일정도 살펴볼까요? 예, 국민의힘도 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예비 후보가 각각 어제와 오늘 강원도를 첫 방문해서요. 그 강원도 공략에 나섭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요. 어제 강원도를 첫 공식 방문을 했는데요. 네.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 국민 캠프 강원 선대위 발대식이 어제 열렸는데 이 공식적인 국민 캠프 그 윤석열 캠프가 발대식을 가진 건 전국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어, 그 윤석열 후보는 그 어제 그 강원도 방문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과 강릉에 오래 살아온 그 집에 외손주로 태어나서 방학은 늘 강릉에서 보냈다. 그러면서 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좀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요. 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작 정치에 불과하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냄새나 풍기지 말고 진상을 명백히 확인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특히 좀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운 그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요. 강원 경제 특별자치도를 좀 주장을 하면서요. 좀 차별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요. 오늘입니다. 원주 오늘 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도 춘천과 원주를 찾게 되는데요. 최재형 후보는 일단 강원도 첫 방문지로요. 춘천고에서 첫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부인 고 최병규 선생이 춘천고에 재학한 인연이 있다고 해서 춘천고를 먼저 간다고 하고요. 그 또 하나는 그 춘천고를 방문하는 건 여권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증조부와 조부의 저 친일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또 해석이 되고요. 최재형 후보는 또 이어서 그 원주에 있는 삼양식품 원주 공장을 방문해서 향토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살필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국민의힘의 또 다른 유력 후보인 홍준표 대선 후보는 최근 제주도의 오픈 카지노 공약을 제시하면서 도내 폐광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준표 후보가 좀 예민한 부분을 좀 건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당시 그 제주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고 내국인까지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로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요. 강원랜드가 있는 폐광지 지역, 예를 들면 태백, 정선, 영월 등 폐광 지역 지자체와 사회단체는요. 그 폐특법이 2045년까지 연장돼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카지노를 제주도에 만들겠다는 공약은 망언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고요.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낙선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에 대해서 홍 후보는 지난 6일 춘천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방문할 당시에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의 손실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제2의 카지노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진화를 나섰고요. 하지만 여전히 그 홍준표 후보는요 내국인 카지노의 그 추가 설치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 설치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해서 좀 논란의 여지는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여야 대선 후보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만큼 선거 결과도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역대 대선에서는 강원도는 박빙의 승부가 연출된 곳이죠. 역대 대선에 나타난 강원도민들의 표심이 어떤 양상을 보였을까요? 예, 역대 선거 최근의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해봤는데요. 네. 일단 20대 대선은 여야 누구도 좀 자신할 수 없는 지금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강원도가 캐스팅 보트가 될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강원도의 투표권은 아시겠지만은 전국의 3%에 불과합니다. 네. 하지만 이 3%의 표심이요. 그동안에 보면 박빙의 승부일수록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여야 후보들마다 공을 들이는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 2002년 16대 대선을 시작으로요. 2017년 19대 대선까지 최근에 한 4번의 치른 대선 결과를 중에서요. 가장 치열했던 선거가요. 2002년 16대 대선과 2012년 18대 대선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2012년 그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요. 당시 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표 격차가 108만 표에 좀 불과했습니다. 이 108만 표 중에서 이 중 한 20% 정도가 한 22만 2천여 표가 강원도에서 쓸어 담았기 때문에 승기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역대 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2002년 16대 대선을 좀 보니까요. 당시에 그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전국 득표율이 48.9%였는데요. 그 2등을 차지한 당시 한나라당 이해창 후보가 한 2.33포인트 정도로다가 뒤쳐져서 근소하게 좀 뒤졌는데요.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기고 이해창 후보가 좀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해창 후보가 그 당시 강원도에서 40만 표를 얻는데 좀 그친 반면에요. 노무현 후보는 그 비록 저 이해창 후보에 비해서 득표수는 적었지만 예상을 깨고서 당시 그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많은 31만 표를 얻으면서 당선에 좀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서 이제 예상되는 관전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좀 보수 성향인 거는 다 아시다시피 그렇고요.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당시에도요. 홍준표 후보를 4만 표가량을 앞섰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촛불 정국과 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속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정확한 표심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런 분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19대 대선 당시에 좀 표심을 계속 이어가서 정권 재창출을 노리겠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요. 네. 국민의힘은 그 보수의 텃밭인 만큼 다시 보수의 텃밭을 복원을 해서 정권 재탈환,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라는 것으로 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야는 일단 이번 대선 결과가 대통령 선거 2달 후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지선 후보들도 좀 대거 대선 선거운동에 좀 총동원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매주 금요일 아침에는 지역의 문학의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주에서는 주말 동안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버리 챔버 오케스트라가 이번 주말인 11일과 12일 오후 5시 백운아트홀에서 2021 강원 실내악 축제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11일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감동을 전하는 소아베와 또 바흐부터 비틀즈까지 폭넓은 컨셉으로 주목받는 코리아 모던 앙상블이 출연합니다.
피아졸라의 사계와 탱고의 역사, 또 아우구스트 클로카르트의 목관 오중주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네. 둘째 날인 12일은 마음의 여유를 주는 편안한 음악으로 사랑받는 앙상블 숨과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편성의 연주로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는 예맥 앙상블, 또 색소폰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과 또 하모니를 선사하는 아코르 색소폰 앙상블이 무대를 채웁니다. 전석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입장하면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좌석은 50%만 오픈하고 또 공연 실황을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원 실내악축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파보라 챔버 오케스트라 길주영 대표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강원 실내축제는 강원도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오케스트라가 많이 모여서 연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실내악이라고 하면 2명에서 10명 그 사이에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건데 그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곡도 있지만 듣기 편한 곡들 위주로 좀 공연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요. 특이한 거는 올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라서 각 팀들이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연주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현악기도 있고요, 목관악기도 있고, 성악도 있고, 색스폰 팀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실내악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문마급 후용리에서 독특한 미술전이 열린다고요. 네, 마을 창고를 개조하는 시각예술 창작공간 후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시각예술단체 아트팩토리 후가 기획 전 사공이산을 선보입니다. 9월 한 달간 문마급 후용리 후미술관에서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강지만, 문기전, 윤기원, 이재열 등 아트팩토리 후 활동작가 4명의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네. 윤기원 대표는 예술가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다양한 예술이 탄생하고 또 지역으로 파급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를 윤기원 작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오공이산이라고 원래 그 뜻을 약간 사공이산이라는 뜻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얘기하자면 4명의 어떻게 보면 작가들이 우직하게 작업하면서 산을 옮긴다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 아트팩토리 후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작가 4명이서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번에 전시하는 거는 좀 많이 전시를 걸었거든요. 일반적인 갤러리에서 그냥 그림 벽에 띄엄띄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저희 공간 전체를 갖다 다 이제 좀 DP를 해가지고 작가의 예전 작품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렇게 작가가 변해왔구나. 어떻게 보면 변천사를 좀 볼 수 있는 전시지 않을까. 그래서 와가지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좀 더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횡성 소식인데요. 횡성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제51회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가 지난 4일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9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첫 경기를 시작으로 11일간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3회전 진출팀 12개 학교가 가려졌는데요. 오늘까지 경기를 하고 또 12강 토너먼트 추첨을 실시한 후에 오는 14일에 대망의 결승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문학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 소방에 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지난 2일 강원도청 앞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이 열렸는데요. 강원 소방노조 출범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노조 강원도위원 우남천 위원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남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올해 7월 6일부터 소방관의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됐죠.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그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직장협의회는 소속 기관장 간의
그 협의를 통한 내부적 문제 해결에 그쳐 전국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조직 문화 개선 및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7월 6일부터 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 강원본부는 8월 4일 설립 총회 후 9월 2일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은 지금부터 이제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인 정부기관과의 교섭 내지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법의 제정 내지 개정 등을 협의 및 요구할 수 있으며 강원본부 노조는 도지사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소방공무원 및 소방조직을 위한 실적 기구가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국에 약 6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인 몇 명으로 추산될까요? 예, 한국노총 우리 이제 전국 소방안전공무원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소방본부의 정확한 조합원 가입 인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대 노조에 올해 연말까지 그 조합원 확보하고자 하는 인원은 각 노조별 한 1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명 정도요? 네네. 그 공무원 노조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노조 가입 조건도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6급 이하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이제 있었으나 1월 5일 개정된 노조법은 7월 6일부터 이제 시행되었는데 개정사항은 이제 소방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제 직급이 폐지되었고요. 또한 퇴직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이제 노조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왔을 텐데요. 이 노조를 설립하기 이전에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었나요? 사실 이건 이제 첫 번째 질문 사항하고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소방공무원의 이제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직장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그 고충 처리 및 환경 개선 등 각종 요구 사항을 소속 기관장하고 이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내부적 그 문제 해결에 그쳐갖고 전국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조직 문화 개선 및 발전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재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소방관들도 이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노조 설립으로 대부분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소속 기관장과 이제 직장협의회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제 요구사항을 건의했으나 사실은 그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관장은 또한 직장협의회 임원이 이제 또 협의위원들 간의 간담회조차도 사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한다는 그런 자세 외에는 법적인 사실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 원수를 확보해서 노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일 텐데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일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실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약간 이제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강원 노조 이제 우리 강원 본부 노조는 1차적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조합원 확보하고 20개 지부 설립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최선을 다하고 2022년부터는 이제 4,000명이 넘는 우리 강원소방 동료 및 조합원들이 피부에 와닿는 의제 발굴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처우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투쟁과 노력을 멈추지 않고 그런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노조 강원도의원 우남철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9월 10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